자, 리플이 대규모 리브랜딩을 단행합니다. 가치의 인터넷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는데요. 리플이 서비스하고 있는 제품 그리고 웹사이트와 소셜을 전부 다 리뉴얼했습니다. 얼마 전에 거래소들의 리플이라는 이름 대신 XRP를 써달라고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는 CBDC와 관련된 표현을 전부 다 삭제를 했는데요. 과연 리플이 이러한 리브랜딩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앞으로 XRP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이 홈페이지와 소셜을 리브랜딩하고 홈페이지에서는 CBDC라는 표현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트럼프의 공약에서 CBDC는 절대 없다고 말한 것과 결을 좀 맞추려는 의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국경 간 결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세 가지 메뉴만 심플하게 걸어놨는데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것만 보셔도 바로 감이 오시죠? 가치의 인터넷을 구축한다. 오늘날 정보가 이동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가치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실물자산 토큰화, RWA 시장에 대한 출사표를 리플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메타코와 스탠다드 커스터디 같은 이런 라이센스를 이미 획득한 암호화폐 수탁 기업을 인수한 거, 그리고 리플 USD를 발행한 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실물자산들의 안정적인 토큰화를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리플 USD가 발표되고 출시되기 훨씬 전부터 리플 CEO 갈링하우스는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앞으로 4년 내에 우리 돈으로 4천조의 수익을 내겠다고. 4천조라는 금액, 이게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갈링하우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는 않았겠죠.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 시총이 오늘 기준으로 한 3조 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실물 자산 시장은 이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광범위하고 규모가 큽니다. 전 세계 통화들의 국채, 그리고 원자재들, 주식, 부동산, 채권, 각종 예술품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규모를 다 따지긴 어렵지만 대충만 계산해도 1000조 달러가 훨씬 넘어가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에서 리플이 5에서 10% 내외의 점유율만 가져간다고 해도 갈링하우스가 말하고 있는 4천조의 수익은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XRP 레저의 기본 통화인 XRP 가격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승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2017년도처럼 XRP가 비트코인 시총을 넘어서는 모습을 우리는 또다시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미카법 시행으로 테더, 그러니까 USDT의 입지가 엄청나게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테더를 지원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테더의 쓰임새를 늘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테더의 입지 약화 때문에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 것은 바로 이 리플 USD입니다. 유럽 여러 거래소들에서 테더가 상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리플 USD를 이용한 거래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리플은 이미 바젤3나 미카법이 시행되기 전에 아일랜드에다가 법인을 설립했거든요. 미리 EU 진출 거점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유럽에서 발효되는 어떠한 규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진작부터 준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RWA 관련된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블랙록이 밀고 있는 RWA 대장이죠. 이 온도 파이낸스도 토큰화된 미국 국채를 리플 레저 상에서 온보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플 USD의 가치 보장성과 리플 커스터디 안정성을 그만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리플 USD는 리플 레저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카르다노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도 지금 에이다에서 리플 USD를 도입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자산들이 XRP 레저 위에서 토큰화되고 보관돼서 거래가 일어날 것이고,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리플 USD가 테더의 시총을 넘어설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벌써부터 XRP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저 XRP만 차곡차곡 모아나가기 만 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경제적 자유라는 이 멀게만 느껴지는 목표가 생각보다 빨리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는 순간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SEC와 코인베이스의 소송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찌라시가 지금 살살 돌고 있거든요. SEC가 얼마 전에 바이낸스와의 소송을 60일 동안 일시 정지를 시켰죠. 그리고 만약에 찌라시대로 코인베이스와의 소송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면 딱 남은 거는 하나뿐입니다. 바로 리플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항소심에 귀추가 주목될 수
수밖에 없는데요. 자, 어제였나요? SEC가 이 그레이스케일의 ETF 전환 신청서 19B4 서류를 승인한 게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만약에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소송처럼 리플과의 항소심에도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한다면 XRP가 그야말로 알트코인 대장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시장을 하드캐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요. 지금부터 어쩌면 우리가 크립토 시장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서 이더리움이 처음 판매됐던 가격 0.3달러, 단돈 400원에 이더리움을 살 수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솔라나를 0.2달러, 300원에 가질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10년 뒤 우리 블록체인은 모두 다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강하게 좀 말씀드린 것이지만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과 완전히 동일한 문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블록체인이 기존 시스템보다 나은 점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 10월 31일 날 작성한 글을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없는 새로운 전자현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죠. 신뢰할 주체가 없더라도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무신뢰성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되고 분산화된 시스템으로 분산된 검증자, 이걸 이제 우리는 노드라고 부릅니다. 이런 노드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경제의 원리에 따라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신뢰해야 하는 중앙의 주체를 여러 노드들을 통해 분산화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거래 내역이 기록되는 장부를 각 노드마다 하나씩 작성을 하고 실시간으로 이 장부들이 일치하는지 위조 변조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신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블록체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비용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덜 탈중앙화를 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블록체인의 속도, 우리가 이제 TPS라고 하죠. 초당 몇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확장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 탈중앙화의 희생이 따르고, 이것은 곧 블록체인의 유일한 존재 이유인 무신뢰성에 대한 희생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데 탈중앙화, 속도, 그 무엇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무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GKP라고 불리는 영지식 증명이 그 해답입니다. 자, 이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그렇게 특별하게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암호학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오래된 이론으로 1986년도부터 사용된 개념이거든요. 어떤 상태나 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 그 문장의 참이나 거짓 여부를 제외한 다른 어떠한 것도 노출시키지 않고 그 정보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안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또는 몇 글자인지 이런 비밀번호에 관련된 정보를 하나도 알리지 않고 그냥 비밀번호를 안다라는 사실만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의 블로그에도 꽤 오래전부터 영지식 증명에 대한 심도 깊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실제로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 중에서 GK 롤업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체인들에서 영지식 증명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지식 증명 기술의 상용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양자 컴퓨팅처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곧 있으면 레이어 1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만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둘 다가 준비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탈릭도 알고 있고 대부분의 개발자들도 지금 잘 알고 있지만 숨기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이런 잘 돌아가고 있는 블록체인을 영지식 증명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효율적인 작업입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 9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 방식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지분 증명 방식 POS로의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컨센서스를 변경하는 무리수를 두면서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영지식 증명 기반으로 변경하려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통화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공중전화에서 휴대전화로 바뀐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중전화의 통화 품질을 아무리 개선하고 심지어 공중전화 부스에 에어컨과 히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휴대전화로 대체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겠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처럼 기술을 넘어서 신념적인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의 성격을 띠는 것들은 예외겠지만 이더리움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영지식 증명이라는 더 나은 기술이 점점 더 상용화가 될수록 기존에 있던 블록체인을 아무리 개선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죠. 삼성전자에서도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크립토 업계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VC 중에 하나인 해시드에서도 영지식 증명 섹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고의 보안 기술업체 라운시큐어 김태진 전무는 지난달에 열린 개인정보 기술 포럼 세미나에서 영지식 증명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곧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이 CBDC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여기서도 영지식 증명과 관련된 보안 기술 테스트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메이드에서는 영지식 증명 기술 개발 센터까지 설립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나 삼성, 엔비디아 등의 세계적인 IT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IT 기업들의 대결이 장이 되고 있죠. CES에서도 우리나라 영지식 스타트업인 G크립토가 무려 2년 연속으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GK 보팅이라는 서비스를 선보여서 수상을 했거든요.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한 투표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재 투표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입니다. 전 세계 IT 신기술 공개회장인 CES에서조차도 영지식 증명을 이용한 서비스가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가치 투자를 하기 최고로 적합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기준으로 리서치를 해봤거든요. 애초부터 영지식 증명 기반으로 설계가 돼서 나온 레이어 1 코인 중에서 몇 가지를 선별해서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코인을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자, 바로 이 코인인데요. 부득이하게 아직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차트도 보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70%가량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저점 매물대 근처에서 지금 거래량도 유의미하게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 최적의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코인을 꾸준히 매수를 해서 모으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해시드를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VC들의 초기 투자가 있었던 코인이고, 그리고 토크노믹스도 보면 인사이더들의 물량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격을 핸들링하기 어려워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 좋은 코인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제가 찾은 이 코인을 오늘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크립토 시장에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들어서 셀시우스 사태, 그리고 루나 사태, FTX 파산까지 이 시장에서 최고로 큰 사건이라는 것들을 직접 제가 다 겪으면서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국 스스로 일어났고 지금은 이제 크게 돈 걱정을 하지 않는 정도까지 성장을 했는데요. 혹시 예전에 저처럼 지금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드리는 이 정보가 약소하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유 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 보시는 제 영상에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눌러주셨으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5528-2156 010-5528-2156번으로 영지식이라고 문자를 한 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영상 끄시면 종목 공유 못 받으세요. 자, 문자 보내신 분들은 바로 다음 순서로 따라와 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살짝 내려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는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댓글을 한 줄 남겨주시면 공유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신 휴대전화 번호 뒷 4자리 있죠. 예를 들어서 2156 문자 완료 이렇게 글을 쓰시면 모든 신청이 마무리가 됩니다. 간혹 악의적인 업자분들이 이런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최소한의 필터링을 하는 거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저는 이런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에게 먼저 연락을 한다던가 금전 요구 같은 거를 일체 하지 않으니까 사칭에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종목으로 우리 모두가 따뜻한 2025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